여자 남자 한 명씩 후보를 이제 꼽아 주셨는데요. 여권에는요 더불어 시민당도 있는데 또 하나의 비례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입니다. 자,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한테는 상당히 우호적인데 열린민주당은 좀 견제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해찬 대표 직접 비판을 했잖아요. 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 유사 비례정당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이해찬 대표가 무단으로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문재인 이렇게. 참칭요? 예. 민주당을 저는 솔직히 참칭 몰라서 참칭을- 검색했습니다. 참칭은 아니 왜 웃으세요? 물론 왜? 아셨어요?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분수에 맞게 칭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네. 이렇게 어려운 말까지 써가면서 열린민주당을 약간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 범여권 비례정당이 많으면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냥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만 회초리 날리고 뒤에서는 울며 연고 발라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연고를 받아주지 안 받아주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사실은 범여권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당의 한 대표가 서로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응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지금 11번부터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로서 지금 자신의 정당에서 배출한 비례대표가 당선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타 정당을 응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당의 대표로서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의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속마음은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겠죠.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게 왜냐면 사람이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어. 한 개 사람 속을 모르는 겁니다. 네. 이해찬 대표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열린민주당 후보가 알차다고 다들 표현을 해줬는데 어떤 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눈에 띕니까 진짜로? 네, 일단 눈에 띈다고 볼 수밖에 네. 없고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황희석, 그리고 주진형, 네. 그리고 김진애.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또 동의에 모든 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민주당 네, 지지자 중에. 네. 거기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든 반대하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희석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 적폐 명단이라고 본인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네. 이거 민주당 후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광을 하고 또 주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제 분야 전문가다, 하나증권 사장이다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가장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국정감사장에서 그렇죠. 한화 회장 김승현 회장을 앞에 두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요, 그냥. 재벌의 행태는 깡패와 같아서라고 막 네, 질러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속 시원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 이제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약간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진 것 같아요. 뭔가 좀 문재인 대통령을 또는 이 정부를 확실하게 선명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류도 있었고 네. 또 중도층들까지 좀 확장하기 위해서 좀 약간 뭐 과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열린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을 지키는 진짜 친문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더 선호하는 그 지지 강도가 더 센 사람들은 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 보면 큰 틀에서 각 당의 여야의 주류들은 숨기고 싶은 사람이 이제 한 명씩 있을 것 같아요. 숨기고 싶은 사람이요? 네, 지금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선거에서 좀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부각이 되게 되면 지난번 탄핵 때 상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비토종서가 더 강화되거나 유지될 수밖에 없는 자꾸 것이니까. 편지를 써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뭐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공천을 안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 여권에서는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다소간 좀 숨기고 싶은 숨기고 마음들이 싶은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되면 뭐 정권에서 잘하고 있는 여부를 떠나가지고 조국 전 장관 그때 국면에서의 나뉘어진 모습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전선에 너무 분명하게 갈리게 되고 여권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눠지니까 좋아요?
어떻습니까? 계속 좋아요라고 보시는. 아니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네. 이 질문은 사실은 뭐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고 답변하기 되게 민망한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좋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이건 사실은 모두가 반성해야 예, 되는 예, 문제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정몽주 대표도 이제 전략적 이별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에 김의겸 후보는 또 뭐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이다, 형제의 당이라서 다시 바다에서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뭐 하나가 더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도 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 애매하다 이 말씀이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또 부끄러울 수 있는 당이 또 하나 더 있죠. 미래통합당 얘기. 그렇게 부끄러울 수 있는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